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AI만으로 1에서 2조 달러 가치까지 오를 수 있다. 테슬라 8월 8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 마감 현황만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이 0.18% 빠지긴 했지만 저번 주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긴 했었어요. 특히 저번 주는 다우 지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유가가 좀 오르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수라든지 제조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등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새마녀의 날이기도 했었어요. 새마녀의 날이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등 주요 파생 상품의 계약 만료일이 겹치는 날을 뜻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급증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이유는 시장의 매도세가 그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1%대 빠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AI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괜찮았었어요. 오픈 AI의 챗GPT를 애플의 디바이스에 지금 심기로 결정을 한 애플이었죠. 목요일 금요일 엔비디아가 이틀 넘게 크게 빠졌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AI 중심의 랠리가 한계에 온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AI 중심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PMI 지수로 돌아와 보면요. S&P 글로벌이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이긴 합니다만 PMI 지수에서의 공신력은 ISM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요. PMI 지수가 다 50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ISM에서 발표한 PMI 수치는 50 이하였고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글로벌에서 높은 PMI 지수를 발표를 했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도 65.9%로서 전주보다도 좀 더 높은 확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78%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잘 오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달리는 말이니까 급하게 내려올 필요는 없겠다. 다만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AI발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평선과의 괴리가 벌어지면 한 번씩 조정 기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주가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4월 달에도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약 2주에서 3주 정도 쉬어갔던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쉬어가게 되면은 나스닥의 조정도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질 때 테슬라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0.79% 상승한 183.01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단기 지지 라인은 17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170불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현재 형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세력 애널리스트이자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8월 8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AI만으로도 1에서 2조 달러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 583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1에서 2조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테슬라 가치 산정에 로보택시가 많이 빠져 있고 주로 자동차 가치만이 포함되어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8월 8일 이후부터는 이 로보택시라는 가치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를 넘으니 테슬라와 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치만으로도 3조 달러가 넘었는데 테슬라는 1에서 2조 달러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는 녹색 부분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인데 이 로보택시 가치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2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목표가가 2,600불이 되는데 현재 주가보다 거의 12배, 13배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를 최소 2배에서 13배까지 올릴 만한 요인이 바로 이 로보택시가 되겠는데요. 8월 8일 과연 어느 수준까지 공개가 될까요? 자, 물론 이날 이 로보택시 하드웨어는 공개가 될 것입니다. 컨셉 모델이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이 좀 돌아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대규모로 양산이 돼서 언제쯤 실제 수익화가 될 것이냐, 상업화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8월 8일 굉장한 실망감이 들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로보택시의 상업화 런칭 시기를 올해와 내년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2025년이 좀 유력할 것 같긴 해요. 다만 문제는 소규모로 론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2027년에나 대량 양산이 되면서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테슬라 IR 담당자랑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와 관련된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접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가치를 크게 올릴 거예요. 데나이브스도 1에서 2조 달러까지 가치가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8조 달러까지도 가치가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약 5조 달러까지도 이 로보택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더 8월 8일에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바로 FSD 중국 런칭이 되겠습니다. 만약 테슬라에서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일에 언제쯤 수익화가 될 건가요? 언제쯤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건가요? 라는 질문에 뾰족한 대답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그나마 8월 8일에 중국의 FSD 론칭을 공식화합니다. 정식 출시합니다. 라고 발표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는 꽤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부사장이자 중국 총괄인 톰주가 FSD가 곧 있으면 중국에 론칭이 된다라고 발언도 이미 한 상황이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내 FSD 출시는 바로 테슬라의 강력한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FSD의 정식 로보택시의 정식 상업화 론칭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 빈자리를 중국 내 FSD 출시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포드의 CEO인 짐 팔리가 포드의 차량은 2년 후 도로에서 눈을 떼도 괜찮다. 즉 레벨 3의 자율주행을 2년 이내에 선보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미 레벨 3 자율주행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3가 되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도로에서 눈을 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FSD 버전 12.4를 선보이면서 손을 떼는 거는 허락을 한 상황이죠. 자, 아직까지는 눈을 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8월 8일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 테슬라도 레벨 3 자율주행 눈을 뗄 수 있는 수준의 기술까지 이르렀다라고 발표는 할 것 같아요. 포드의 짐 팔리 CEO는 레벨 3 자율주행을 어떻게 달성을 하려고 하는지 라이다 또는 비전 기반 기술을 탐색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의심스러운데 포드는 이미 작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뜬금포를 날린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를 하고 그 정황을 보고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2년 후라고 잡아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굉장히 테슬라 주가에 좋은 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포드의 CEO가 보여왔던 행보는 굉장히 친테슬라적이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일론 머스크와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포드 CEO예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항상 생각해두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상당히 괴로울 수 있겠는데요. 만약 8월 8일에 로보택시 상업화 일정이 미공개가 된다라든지 딜레이가 발표가 된다라든지 자, 그리고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없다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것처럼 8월 8일 이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그간 AI 데이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기도 했었죠. 만약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하면 내년을 기약하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확실한 뉴스가 있죠. 바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25에서 30T 정도까지 올려줄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는데, 저는 이 옵티머스 로봇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테슬라의 주가를 정말 10배, 20배 이상 올려줄 최고의 제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내년에 벌써 테슬라 공장 내 1000대가 배치가 되면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연말에는 제너레이션 3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 로봇은 제너레이션 2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너레이션 3, 3세대 옵티머스가 내년에 공장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1000대가 이제 공장에 배치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테슬라의 PER 지수, 이 프리미엄 지수가 급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라 PER 지수가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옵티머스 로봇 1000대가 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은 아마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어요. 100 이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지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2025년 EPS는 이렇게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2024년 이제 하반기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EPS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년이 되게 되면 사이버 트럭도 연간 1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수준에 이르르고,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 팩토리마저 돌아가면서 ESS 실적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연말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중 유동성 상승으로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도 이제 끝나고 오히려 인상이 되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EPS는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옵티머스의 출현으로 PER 지수마저 올려주면 내년 주가는 정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8월 8일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데나이브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발행과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좀 더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을 더 좋아질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잘 모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의 수익성은 올해가 2023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최근에 상반기에만 2만 명의 직원을 감원한 테슬라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성 올라갈 수 있겠죠.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었습니다. 자, 이 역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